3억 6천만 원과 4천만 원. 이 두 숫자가 제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집 없으면 사랑도 못 시작한다고.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사랑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저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도쿄의 한 상담소에서 전화를 받고 있던 사토 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경민 씨 같은 분이 많이 오세요. 한국은 결혼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집도 없고 연봉도 높지 않은데. 일본 여성들은 한국 남성을 무척 좋게 봐요. 성실하고 가정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연봉보다는 사람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제가 일본에서는 괜찮은 남자로 평가받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왜 그는 일본으로 떠나야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꿈꿨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웨딩홀에 들어서던 시절 저도 축하에 박수를 치며 웃었죠. 부모님은 신혼 시절 단칸방에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함께라면 가능했노라고 집이 없어도 문제 없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집값은 하늘 높이 치솟고 예식장은 화려한 경쟁을 강요했습니다. 결혼은 이제 마음만으로는 시작할 수 없는 냉정한 거래처럼 다가왔습니다. 친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집 있어? 없으면 결혼은 꿈도 못 꿔. 저는 억지로 웃어넘겼지만 속은 서늘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숫자가 제 앞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다가왔으니까요. 과연 나도 언젠가 저런 날을 맞을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가능하기는 한 걸까? 결혼이라는 단어는 점점 나와는 상관없는 말처럼 멀어져만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스크린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집 마련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완벽한 웨딩,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하세요. 밝게 웃는 신랑 신부와 새 아파트 거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연이율 12.5%, 60개월 할부 가능, 소득증명서 필수. 화려한 웃음 뒤에 적힌 조건들이 현실을 더 차갑게 느끼게 했습니다. 사랑조차 이제는 할부로 사야 하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혼이 더 이상 사랑의 약속이 아니라 돈의 게임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저를 점점 더 차갑게 만들고 있었죠. 사랑을 할부로 계산하는 순간 내 마음의 이자는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5살 하경민입니다. 그럭저럭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연봉은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남들이 보면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혼 앞에서는 늘 부족하다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평균 결혼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중 신혼집 마련 비용이 2억 8천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죠. 청년의 평균 연봉은 4,200만 원대, 첫 주택 마련 평균 연령은 43세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원룸 월세도 150만 원을 넘나들었습니다. 전세금은 2억이 기본이었죠. 매일 지나다니는 부동산 광고를 보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고작 3천만 원 남짓이었으니까요. 더 절망적인 건 결혼정보회사였습니다. 호기심에 상담받으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죠. 상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여성 회원들이 원하는 남성 조건은 연봉 최소 1억, 강남권 자가 보유가 기본이에요. 외모나 성격은 그 다음 문제고요. 그럼 제 조건으로는 어렵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봉 5천 미만의 집 없으시면 추천해드릴 분이 별로 없어요. 있다 해도 조건이 그렇네요. 그리고 보통 여성 회원님들은 자신의 등급보다 높은 분을 원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국의 결혼시장에는 실제로 등급표가 있었습니다. S등급은 연봉 1억 이상, 강남 아파트 자가 보유. A등급은 대기업 다니고 수도권에 집을 가진 남자. B등급은 연봉 5천 정도, 집은 없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남자. C등급은 중소기업 다니고 월세살이, 미래가 불투명한 남자. D등급은 집도, 직장도, 연봉도 기준에 못 미치는 남자. 이 표에서 저는 분명히 B와 C 사이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조건으로 줄 세우는 현실. 그 속에서 저는 뼈저리게 제 위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결혼 관련 커뮤니티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결혼 조건 남자는 1억, 여자는 미모, 집 없는 남자랑 결혼, 그럼 평생 전세살이네. 요즘 여자들 눈높이가 너무 높아. 반대로 여성들의 입장도 냉정했습니다. 내가 왜 고생을 사서 해? 결혼하면 애 낳고 키우는 건 다 여자가 하는데 집값도 같이 내라고. 남자가 집 정도는 준비해야 성이 아닌가? 양쪽 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끼인 평범한 사람들은 갈 곳이 없었죠. 친구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대 중반까지 열심히 돈을 모아 용기를 내어 소개팅에 나갔지만 결과는 늘 실망이었습니다. 나도 포기했어.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언제 마련하겠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35 나이에 결혼을 포기한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니 더 암담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을 넘나들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당첨 확률이 수십 대 1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사랑보다 돈이 먼저인 결혼, 이게 정상일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벽을 뛰어넘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조건이 사랑을 막는다면 조건이 다른 곳은 어떨까요? 어느 날 점심시간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남성의 일본 국제결혼 급증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에서 결혼했는데 한국보다 훨씬 현실적이더라. 집값 때문에 고민하다가 국제 결혼했어. 지금 행복해. 편견 버리고 보면 좋은 선택이야. 호기심이 생겨서 더 찾아봤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국제 결혼 중 일본인과의 결혼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죠. 특히 30대 남성의 경우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정보회사 이용하려면 기본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일본 국제결혼상담소는 50만 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성원료까지 해봐야 1,000만 원을 넘지 않았죠. 한국 결혼 비용 3억 6천만 원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도쿄에 있는 국제결혼상담소에 연락했습니다. 한국어가 능숙한 일본인 상담사 사토 씨와 통화했죠. 하경민 씨 같은 분이 많이 오세요. 한국은 결혼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집도 없고 연봉도 높지 않은데. 일본 여성들은 한국 남성을 무척 좋게 봐요. 성실하고 가정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연봉보다는 사람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토 씨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제가 일본에서는 괜찮은 남자로 평가받는다는 게 신기했죠. 한류의 영향도 있어요.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남성에 대한 환상을 가진 여성들이 많거든요.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여성들 중에서요. 일주일 후 처음으로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거리 풍경도, 공기 냄새까지도 낯설었죠. 하네다 공항의 눈부신 조명 아래서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정말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상담소는 신주쿠 한복판에 있는 작은 빌딩 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죠. 한국과는 다른 부드럽고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사토 씨는 생각보다 젊은 4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먼저 일본 여성들의 결혼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한국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은 남성의 경제력을 최우선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상대방과의 궁합, 성격,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봐요. 상담소 벽에는 성혼 후기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사진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분은 한국에서 10년간 결혼 못했는데 일본에서는 6개월 만에 성혼했어요. 사토 씨가 가리킨 사진 속 남성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고 비싸 보이는 옷을 입지도 않았죠. 하지만 옆에 선 일본 여성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하경민 씨처럼 진지하게 고민하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 성공해요. 무작정 쉽게 생각하고 오는 분들과는 달라요. 그날 저녁 도쿄 시부야의 작은 이자카야에서 혼자 맥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들이 한국의 그것과는 다른 색깔을 내뿜었죠. 서툰 일본어로 주문한 커피의 쓴맛이 입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만 안고 돌아가게 될까? 스마트폰으로 한국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 와 있어. 국제결혼 알아보러. 답장은 의외로 다양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즘 많이 한다던데 괜찮을 것 같아. 나도 관심 있었어. 어떤지 알려줘. 친구들의 반응만 봐도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특이한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건이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제 모습이 여기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환경이 바뀌니 가능성도 달라지는 거겠죠. 내일은 실제로 일본 여성들과 만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밤이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정말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상담소에서 첫 번째 맞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미즈키 씨였죠. 정중한 인사를 나눈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미즈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별에서 온 그대를 5번도 봤어요. 아, 정말요? 저도 그 드라마 봤어요. 한국 남성분들은 드라마에서처럼 정말 다정하세요. 일본 남성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하다고 여겨졌던 제가 여기서는 특별한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는 게 신기했죠. 일본에서는 결혼 상대를 어떻게 선택하세요? 무엇보다 마음이 통하는지가 중요해요.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미래를 같이 그려볼 수 있는지요. 돈이 많다고 좋은 남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과는 정말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먼저 조건을 따지고 그 다음에 감정을 논했는데 일본에서는 순서가 반대였죠. 두 번째로 만난 아키코 씨는 40대 초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그것이 전혀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싶어요. 김치찌개나 불고기 같은 거요.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리를 좀 해요. 같이 배워가면 되겠네요. 정말요? 일본 남성들은 주방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한국 남성분들이 더 가정적이라고 들었어요. 한류의 영향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통해 형성된 한국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 만남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세 번째 만남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35세의 아이코 씨는 한국어를 꽤 잘했습니다. 한국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대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1년 있었어요. 정말 좋은 추억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고 정이 많더라고요. 일본에 돌아온 후에는 어떠셨어요? 솔직히 아쉬웠어요. 일본 남성들은 감정 표현이 좀 서툰 편이라서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냈을 때는 고마워나 사랑해 같은 말을 더 자주 듣고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문화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사실 한국 남성들도 표현이 서툰 경우가 많지만 드라마나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한국식의 솔직한 표현이 일본에서는 매력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면 한국에 살 생각도 있어요? 네, 가능해요. 사실 한국 생활이 더 제 성격에 맞았어요. 사람들이 더 직설적이고 솔직하잖아요. 이 모든 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이 없다는 이유로 첫 만남도 성사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제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사토 씨와 간단한 면담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일본 여성들과 대화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반응들이네요. 한류 덕분이에요. 한국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거든요.
성실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감정 표현도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물론이죠. 하지만 첫인상이 좋으면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조건부터 까다롭게 따져서 만날 기회 자체가 없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거죠. 오후에 만난 마지막 여성은 38세의 나오미 씨였습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성을 원해요. 하지만 그게 꼭 높은 연봉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면 충분해요. 함께 노력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같이 짊어지려는 사람이 좋아요. 나오미 씨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는데 여기서는 함께 만들어가자는 따뜻한 제안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쿄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4명의 여성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 제게 호감을 보였고 더 깊은 만남을 원한다고 했죠. 한국에서는 1년 넘게 소개팅을 해도 이런 반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저인데 환경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적 조건인가요? 아니면 마음의 소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 일본은 어때? 괜찮아? 생각보다 좋아요. 사람들이 따뜻해요. 그래? 우리 걱정 많이 했는데 좋은 인연 만나면 좋겠다.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국제결혼을 걱정하셨지만 제가 한국에서 겪은 어려움을 아시기에 새로운 가능성을 응원해주고 계셨죠. 호텔방에 돌아와서 오늘 만난 4명의 여성들을 떠올렸습니다. 미즈키 씨의 환한 웃음, 아키코 씨의 차분함, 아이코 씨의 적극성, 나오미 씨의 따뜻함. 모두 다른 매력을 가진 분들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게 집이 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묻지 않았다는 것. 대신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다는 것. 이런 게 진짜 만남이구나 싶었습니다. 조건부터 따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먼저 보려고 하는 것. 한국에서 잃어버린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죠. 내일은 이 중 한 분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따뜻함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은 없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아이코 씨와 개별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시부야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어제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반응이셨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한국 남성은 가족을 잘 챙긴다던데 좋은 기회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과는 정반대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국제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부모님 반응과는 사뭇 달랐죠.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국제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겪은 어려움을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코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비슷해요. 예전에는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한류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거든요. 대화를 나누면서 두 나라의 결혼 문화 차이를 더 명확히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성의 조건을 어떻게 봐요? 물론 안정적인 직업은 중요해요. 하지만 한국처럼 집을 꼭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은 없어요. 함께 모아서 마련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모아서요? 네, 맞벌이가 일반적이니까요. 여자도 일하고 남자도 일하면서 함께 꿈을 이뤄가는 거죠. 한국은 남자가 혼자 다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더 부담스럽지 않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가 집을 준비하고 결혼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암묵적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부담이 훨씬 적어 보였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떤 점이 좋다고 하던가요? 한국 남성들이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한다는 거요. 일본에서는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감정 표현을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 남성분들은 고마워라든가 수고했어 같은 말을 더 솔직하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일본에서는 특별한 장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싶었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코 씨는 왜 국제결혼을 생각하게 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 남성들과 만나면서 실망한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일에만 매달리고 가정에는 관심이 적고 결혼해도 육아는 온전히 여성 몫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국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 한국 남성들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육아에도 적극적이고 가사도 함께 한다고요.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류 드라마의 영향이 실제 결혼관에도 미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물론 드라마와 현실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더 나은 모습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고 있었죠. 오후에는 상담소에서 한일 부부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5쌍의 부부가 모여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였죠. 36세 김민수 씨는 3년 전 일본인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언어 문제, 문화 차이.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오히려 더 편했어요. 한국에서처럼 남자는 일해야 한다는 강박이 적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아내가 제 연봉이 적다고 불만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대신 어떻게 하면 함께 더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해줘요. 주위를 보면은 항상 더 벌어와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충분하다는 인정을 받으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부부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40세 이정훈 씨는 한국에서는 10년간 소개팅을 해도 성과가 없었어요. 집이 없다는 이유로 첫 만남조차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6개월 만에 좋은 분을 만났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일본 여성들은 현재의 저를 봐주더라고요. 미래의 가능성이나 현재의 성실함을 평가해줬어요. 한국에서는 현재 가진 것만 봤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도 있었죠. 38세 박상현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언어 문제가 생각보다 컸어요. 일본어를 배우고는 있지만 깊은 감정을 표현하기는 아직 어려워요. 그리고 아내 가족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고요. 어떤 점이 어려우신가요? 문화적 차이가 일상에서 계속 나타나요.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할지부터 사소한 것 하나가 다 협의가 필요해요.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들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족한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부부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부부들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아이코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 어떠셨어요?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이었어요.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경민아, 정말 어때? 괜찮아? 생각보다 훨씬 좋아. 사람들도 친절해. 언어는 문제 없어? 아직은 서툴지만 배워가면 되는 것 같아.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줘. 부럽다.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어. 민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포기했던 친구도 새로운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환경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인연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렇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게 현실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착각일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다른 시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현실은 냉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반응부터 예상과 달랐죠. 일본까지 가서 맞선 봤다며? 한국에서는 많이 힘들었나 보네. 김 대리의 농담 섞인 말에 웃어넘겼지만 속은 불편했습니다. 같은 날 점심시간에는 더 직접적인 말들이 나왔습니다. 요즘 한국 남자들이 일본 가서 결혼하는 거 뉴스에서 봤는데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아? 한국에서 못해서 외국까지 가는 거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본인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냐? 제가 끼어들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박 과장이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개인 자유지. 근데 외국인과 결혼하면 나중에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날 저녁 집에서 인터넷을 보다가 일본 방송 클립을 접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 남성들의 일본 국제 결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최근 한국 남성들의 국제 결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 여성과의 결혼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 내 결혼 비용 부담과 까다로워진 결혼 조건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달랐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인적 해결책만 찾는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온 사회학과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자국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죠. 제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서라는 표현이 특히 상처였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게 경쟁력 부족이라는 건가요? 인터넷 댓글은 더 가혹했습니다. 한국에서 못해서 외국 가는 거 아님? 루저들의 마지막 선택. 일본 여자들도 불쌍하다. 이런 남자들 만나서 집도 없는 주제에 결혼 생각을 하네. 이런 모든 댓글들이 나에게 하는 말 같아서 상처가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 개인 선택을 비난하지? 본인이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한국 결혼 시장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그런 겁니다. 저도 고민 중. 요즘 결혼 비용이 말이 안 돼요. 댓글들을 보면서 사회가 양분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국제 결혼을 개인의 자유로 보는 시각과 도피나 패배로 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술에 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경민아, 너 일본 여자랑 결혼한다며? 남자가 그러면 되냐? 한국 여자 중에 좋은 사람 많은데 왜 그래? 부장님,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요즘 젊은 것들이 너무 쉽게 포기해. 노력을 더 해봐야지. 집값이 비싸면 둘이 열심히 같이 힘 모아야지. 핑계 아니야? 부장님의 말에 다른 동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더 무거웠죠. 그 순간 제가 회사에서 어떤 시선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하니? 조금요. 시선이 곱지 않아요. 그럴 거야. 아직은 생소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아버지의 위로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과연 정말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평생 한국에서 못해서 외국 간 남자라는 낙인을 받고 살아야 할까요? 그날 밤 아이코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 결혼에 대한 시선이 좋지만은 않네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아닌가요? 아이코 씨의 따뜻한 답장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도 느껴졌죠. 사회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입니다. 편견은 시간이 바꿔줄 거라 믿었습니다. 국제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여러 사례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아내가 갑자기 아이 데리고 일본으로 도망갔습니다. 양육권 분쟁으로 3년째 법정 싸움 중이에요. 결혼 후 아내 가족이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병원비, 집 수리비 끝이 없더라고요. 언어 문제가 생각보다 컸어요. 부부 싸움할 때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계속 쌓이더라고요. 가장 무서웠던 건 이런 글이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한국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살다 보니 한국 음식, 한국 문화, 심지어 한국 사람들까지 싫어하게 됐어요. 매일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국제결혼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솔직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국제결혼의 성공률이 내국인 결혼보다 낮은 건 사실이에요. 특히 처음 2에서 3년이 고비죠. 어떤 문제들이 가장 많나요? 언어 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그리고 양가 가족과의 갈등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아이가 생기면 교육관이나 양육 방식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드라마나 영화로 본 이미지와 실제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언어는 필수예요.
일본어든 한국어든 한 명은 상대방 언어를 능숙하게 해야 해요. 상담을 통해 국제 결혼 성공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소통입니다. 일상 대화는 물론 감정을 표현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관계 협의입니다. 양가 부모님의 의뢰와 지원 방식, 거주지 결정에 대해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양육계획의 문서화입니다. 아이의 국적, 언어 교육, 문화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단계적 정착 계획입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적응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일정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제 결혼 실패를 경험한 분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사 선배의 지인인 42세 이성민 씨였죠. 저도 5년 전에 일본인과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일본 아내가 순종적이고 착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죠.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었어요. 일상 대화는 가능했지만 진지한 이야기나 감정적인 대화는 어려웠어요. 특히 부부 갈등이 생겼을 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던 게 치명적이었죠. 다른 문제도 있었나요? 아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한국 음식은 너무 맵다고 하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시끄럽다고 하고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셨나요? 당연히 했죠.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 문화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양가 부모님 문제가 컸어요. 이성민 씨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내 부모님이 계속 일본으로 돌아오라고 압박했어요. 딸이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다면서요. 제 부모님은 며느리가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불만이었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러다 결정적 사건이 있었죠. 아이 교육 문제였는데 아내는 일본식으로 키우고 싶어 했고 저는 한국에서 살 거니까 한국식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매일 싸웠죠. 지난 일을 후회하시나요? 후회라기보다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살고 있어요. 아이는 아내가 데리고 일본으로 갔고요.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는데 그것도 일본까지 가야 해요. 이성민 씨의 조언이 귀중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어요.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거예요. 그날 밤 아이코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국제 결혼의 어려운 면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저도 걱정이에요. 하지만 모든 결혼이 위험하지 않나요?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언어나 문화의 차이는 의지와는 다르잖아요. 그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아닌가요? 아이코 씨의 말에 위로받았지만 체계적인 준비의 중요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완성한 후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다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코 씨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불안과 의심을 안고 있는 상태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도쿄 공항에서 만난 아이코 씨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들을 통해 제 고민을 알고 있었거든요. 경민 씨, 많이 고민하셨죠? 네,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나요. 결혼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진솔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코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불안해요. 한국에 가서 살면 외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요. 친구들은 왜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냐고 해요. 그럼 우리 둘 다 불안한 건데 이게 맞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경민 씨만큼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진 사람은 없었어요. 아이코 씨의 말에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저 역시 그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자연스러웠으니까요. 아이코 씨, 우리 좀 더 솔직해져 봐요. 서로에 대한 불안한 점들도 말해보고요.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진실한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이코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이 맵다는 게 걱정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할까요? 일본 사람들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한국은 너무 직설적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일본어를 제대로 못해서 아이코 씨와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걱정이에요. 서로의 불안을 털어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끙끙대고 있던 고민들이 둘이서 나누니 해결 가능한 문제들로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는 불안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안을 공유하는 게 믿음을 쌓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봐요. 서로 상대방 나라에서 한 달씩 살아보는 거예요. 아이코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달 살아보고 경민 씨는 일본에서 한 달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적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결혼 전에 미리 경험해 보는 거군요. 그날부터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아이코 씨가 한국에 와서 한 달간 생활해 보기로 했죠. 한 달 후 아이코 씨가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지만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치찌개가 생각보다 맛있어요. 매운 건 맞지만 중독성이 있네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걸 보고 감동했어요. 한국어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요. 일본어보다 감정 표현이 더 풍부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려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어려워요. 음식이 전반적으로 짜고 매워서 매일 먹기는 힘들 것 같아요. 길을 물어봤는데 너무 자세히 설명해줘서 오히려 더 헷갈렸어요. 하지만 아이코 씨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요. 다음 달에는 제가 일본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아이코 씨 가족들을 만나고 회사의 배려로 일본 회사에서 단기 연수도 받았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코 씨 부모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예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한국 남성분들은 정말 가족을 잘 돌봐준다고 들었어요. 아이코 씨 어머니가 어색한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사위가 될 분과 대화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를 받아들이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신다는 게 고마웠죠. 일본에서의 한 달 생활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언어 때문에 답답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아이코 씨와 그 가족들이 계속 도와주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코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드디어 서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후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한국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아이코 씨를 직접 만나본 후 마음을 여셨습니다. 참 고운 분이네.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어머니가 아이코 씨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따로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국제 결혼이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다.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코 씨 부모님은 제게 정중하게 인사하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코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내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코 씨 아버지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현실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 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저는 아이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니까 경민 씨 따라 한국에서 살게요.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 집에서 사용해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두 언어를 다 배우도록 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니 막연한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결혼식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한 번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의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축하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한국에서 열린 결혼식 날 회사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따뜻했습니다. 하경민 씨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축하해요. 예전에 국제 결혼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실제로 보니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도쿄 상담소에서 마신 따뜻한 차의 온기, 양가 부모님이 악수하시는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 식탁에 놓인 두 언어로 쓴 메모까지. 고마워와 아리가또라고 쓰인 작은 쪽지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집의 크기일까요? 통장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마음과 마음의 만남일까요? 저는 한국에서 집이 없다는 이유로 사랑조차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연봉이 1억이 안 된다는 이유로 만남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하지만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을, 제 성실함을, 제 미래를 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결혼 시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더 낫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죠. 다만 진정한 사랑과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국제결혼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분명 어려움도 많고 위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포기했던 결혼의 꿈을 다시 꾸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고요.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여러분의 선택도 응원합니다. 어떤 형태든 진심이 담긴 사랑이라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결혼의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안정인가요? 가치관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진정한 파트너십인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만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대화만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